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EU에서 슈퍼차저 네트워크 확장 위한 2,100억 원 규모 지원금 받는다. 테슬라가 유럽연합에서 슈퍼차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총 1억 4,872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엔가젯이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그린 교통 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책 자금 3억 5,200만 유로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일부가 테슬라에 지원되는 것이다. 테슬라는 폴란드 및 이탈리아 사업부를 통해서 유럽 22개국에 약 7,198개의 슈퍼차저 충전기 신규 설치 및 350kW의 출력을 제공하는 슈퍼차저 V4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게 된다. 테슬라는 최근 유럽에서 10,000번째 슈퍼차저 충전기 설치 소식을 전했으며 슈퍼차저 스테이션 숫자는 총 875곳이라고 발표했다. 유럽 내 슈퍼차저 숫자 상위 국가를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이다. 유럽연합의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포드, GM,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등 타사 전기차들은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으로의 전환을 발표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됐다. 테슬라는 2021년 초부터 네덜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일부 지역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타사 EV 유저에게 개방해왔다. 니콜라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 첫 수소 트럭 배송 임박. 주가 32.24% 급등. 니콜라 최고 경영자 배터리 트럭 리콜, 연료전지 트럭 생산 배송에 영향 없다. 새로 임명된 니콜라 CEO인 스티브 거스키가 주요 투자자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노변담화 이후 니콜라의 주가는 1달러 선 위로 다시 급등했다. 니콜라 주가가 급등한 것은 거스키 CEO의 힘이 컸다. 거스키는 니콜라의 배터리 전기 트럭에 대한 대규모 리콜부터 곧 출시될 수소 구동 트럭 및 해당 제품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관련된 질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막힘없이 답했다. 마케지치 등 외신에 따르면 거스키는 니콜라 직원들이 공급업체로부터 적절한 부품을 얻기 위해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수정사항은 출시 전에 철저한 검증 테스트를 거쳤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며 기간과 비용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알릴 예정이며 고객의 안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스키는 배터리 전기 트럭의 결함으로 배송이 중단되었지만 수소 연료 전지 트럭은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그는 배터리 전기 트럭 리콜은 다른 공급업체의 다른 배터리 팩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의 생산이나 배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아이폰 15의 투자자 실망은 이르다. 여전히 워런 버핏의 선호주 평가. 애플이 선보인 아이폰 15 시리즈가 가격 동결 및 미미한 성능 개선으로 부정적 반응을 얻었지만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안기는 아직 이르다는 외국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아이폰 신제품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애플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꾸준히 기록할 것이라는 점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 전문지 밸런스에 따르면 대부분의 애플 주주들은 현지 시각으로 12일 공개된 아이폰 15 시리즈에 실망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주들의 기대와 달리 애플이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아이폰 가격을 대부분 인상하지 않았고 이전 제품과 비교의 차이점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밸런스는 애플은 진정한 워런 버핏의 선호 기업이라며 투자자들은 아이폰 15 출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아이폰 15 출시에 반영된 실망감은 오히려 애플이 왜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버크셔의 서웨이 회장의 선호주인지 보여준다는 것이다. 밸런스는 애플이 다른 IT 기업과 달리 보험사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애플 실적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험사에 비유한 것이다.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5% 안팎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그쳤음에도 아이폰 사용자를 충성 고객으로 지켜내고 있다는 점도 실적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밸런스는 애플과 같은 규모 기업에서 25%에 이르는 순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쟁사의 공세를 이겨내고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이폰 15 시리즈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는지는 애플의 이러한 장점을 크게 해칠 만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밸런스는 새 아이폰이 혁신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워런 버핏은 충분히 애플의 만족감을 느낄 것이라고 보도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대만 반도체 미국 투자 가속도 난다. 미 대만 이중과세 인하 법안 통과. 미 상원의원회가 대만 기업의 대미 투자에 걸림돌로 여겨졌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강국인 대만의 대미 투자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 통과로 최근 기술 전쟁 가열로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미중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을 3분의 2로 인하하는 법안이 미 상원 재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대만 기업들의 원천 소득 및 이자, 로열티에 부과되어 온 30%의 세율을 10%로 조정하고 배당금을 미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할 때 적용하는 세율도 1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으로 수년간 미국과 대만의 사업 관계를 경색시켜 온 이중과세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대만 간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라면서 이중과세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